자, 224페이지. 자, 설명서 들어가요. 용어. 여기는 완전 용어야. 염색체 틀리고, 염색사 틀리고, 핵형 틀리고, 핵상 틀리고, 상염색체 틀리고, 성염색체 틀리고. 오케이? 용어를 아주 민감하게 봐야 되는 단원 중에 하나야. 되게 중요한 단어이다. 설명 보면, 자, 일단 염색체라는 게 나오잖아. 그치? 자, 염색체는 어디에 있어? 세포에? 그치? 세포에 어디에 있다? 핵 속에 있어. 핵 속에. 그리고 이 염색체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어? 그렇지. D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어. 자, 이럴 때 이 둘 중에 유전 물질이 어떤 거야? DNA야. 그래서 얘는 유전 물질 저장한 물질이야. 그래서 얘가 유전 물질이니까 염색체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 단백질의 역할은 그냥 이 DNA를 묶어주는 역할이야. 묶어주는 역할. 자, 그리고 이때 이 단백질도, 자, 구체적으로 무슨 단백질이가 나와있지 지금? 히스톤 단백질. 자, 여기까지 외워줘야 된다. 자,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무슨 단백질이라고? 히스톤 단백질 종류야. 그래서 얘도 외워줘야 돼. 자, 다시. 염색체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DNA와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염색체는 뭐하고 뭐로 구성되어 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유전 물질이 저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DNA는 유전 저장 물질인데, 자, 요게 지금 DNA야. 실 모양으로 생겼지, 그치? 실 모양으로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잖아. 그러면 이 DNA의 기본 단위가 뭐야? 자, 우리 고1 때 배웠지? 자, DNA의 기본 단위가 뭐다? 뉴클레오타이드. 자,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걔가 연결이 되어 있어. 그것을 뭐라 불러? 그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자, 폴리는 여러 개가 연결된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럴 때 이 DNA의 이 특정 부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늘 우리가 뭐라 불러? 유전자라 불러주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유전자 1번이야. 그러면 여기는 또 뭐가 되는 거야? 유전자 2번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거 뭐다? DNA의 특정 부위. DNA의 특정 부위를 뭐라 부른다? 유전자라 불러주고, 자, 여러 개의 유전자로 DNA가 되어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가 실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엉킬 수가 있잖아. 그래서 여기 동그랗게 생긴 게 바로 뭐야?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자, 히스톤 단백질이 얘네들을 엉키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DNA가 이 단백질을 이렇게 묶어. 단백질 8개씩 한 묶음인데 8개라는 거 외울 필요 없다. 8개가 한 묶음인데 이 구슬처럼 얘를 이렇게 묶어줘. 자, 이 묶어서 어떻게 돼? 실 모양이 돼. 그 실 모양이 뭉치면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 모양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묶은 거. 자, 이 묶은 걸 뭐라 불러? 뉴클레오솜. 거기 뭐라 불러? 뉴클레오솜. 거기 표시. 자, 누구랑 헷갈릴 수 있어? 얘랑 헷갈릴 수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얘는 지금 단백질을 DNA가 묶어놓은 한 묶음을 뭐라 부른다? 뉴클레오솜. 걔네가 연결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연결이 되면 이렇게 실 모양의 염색사가 돼. 염색사. 그러니까 세포가 분열을 안 할 때는 어떤 상태야? 염색사.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겠지, 그렇지? 자, 얘가 세포 분열이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가 뭉쳐가지고, 자, 이렇게 X자 모양이 뭐가 되는 거야? 염색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가 되는데 얘네가 뭉치는 것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응축. 그러면 봐봐. 이 뭉치는데 이유가 있어. 자, 이 뭉쳐야지 어떻게 돼? 세포 분열할 때 정확하게 나눠주지. 미리미리 뭉쳐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콩이 한 100개 있어. 얘도 나눠주고 싶고 얘도 나눠주고 싶어. 두 명한테 이 콩을 나눠주고 싶어. 그럼 똑같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50개씩 미리 묶어놔야 딱 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 분열을 할 때는 이 세포에게 똑같이 나눠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미리 어떻게 한다? 염색체로 어떻게 시켜놓는다? 응축시켜놓는다. 자, 용어를 선생님이 몇 번씩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한다? 외운다야. 자기가 자꾸 다시 쓰고 말하고 외워줘야 돼.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자, 그러면 맨 위에 다시 보자. 자, 염색체는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막대 모양으로 응축되는데 언제 응축된다고? 분열 시에만. 줄쳐라. 자, 막대 모양으로 응축될 때가 분열할 때만. 자, DNA는 수많은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해서 형성된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폴리 거기 동그라미. 자, 이중나선 구조이고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이다. 자, 유전자라는 것은 DNA의 특정 부위다. 거의 줄. 자, DNA의 특정 부위를 뭐라 부른다? 특정 부위를 뭐라 부른다? 유전자. 그래서 DNA는 수많은 유전자가 들어있다. 그리고 자, 이 유전 정보는 DNA의 어디에 있어? 염기서열. 거기 줄. 자, DNA의 염기서열의 유전 정보가 또 저장이 되어 있다. 그거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자, 옆에 사이드 첫 번째를 한번 볼까? 유전체. 거기 줄 쳐볼게. 유전체. 자, 유전체가 뭐야? 한 생물이 저장하고 있는 한 생물이 저장하고 있는 모든 유전 정보를 가로치고 영어로 뭐라 읽어? 게놈. 좀 발음이 그렇지. 게놈. 그래서 선생님이 게놈이라고 먼저 말 안 한 거야. 자, 영어로 얘기하는 영어로. 자, 이게 말하자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유전체 전부가 게놈이야. 그래서 게놈의 지도를 만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게놈은 한 세포의 핵 속에 다 들어있어. 세포마다 다 들어있는 거야. 똑같은 게. 그래서 선생님의 게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 선생님 세포 하나만 있으면 돼. 그럼 모든 선생님의 게놈을 얻을 수 있어. 왜? 굳이 얻고 싶지 않은 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라든지 옛날에 한참 이건 뭐 좀 사담인데 H.O.T 같은 경우는 게놈 팔았잖아. H.O.T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혁이면 우혁이 그 게놈을 그 목걸이 속에 넣어가지고 막 그거 팔았어. 비싸게. 뭐 그걸로 복제인간 만들라고? 만들 수 있어. 기술만 된다면. 자, 됐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 자, 거기 중간에 그림 잠깐 볼게. 그림 중요하다 그랬어. 실 모양이 뭐라고? DNA 동그란 게 히스톤 단백질. 걔네 묶어놓은 게 뉴클레오 소음. 그리고 DNA의 특정 부위가 유전자. 그리고 걔네를 나중에 응축시키면 뭐가 된다? 염색체가 된다. 그리고 옆에 사이드 잠깐만 볼게. 자,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는 핵 속에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어. 거기 줄. 실 모양으로 풀어져 있어. 거기에다 염색 사 이렇게 써놔. 이 사자가 실사자야. 그래서 풀어져 있을 때는 염색 사. 뭉쳐 있을 때는 뭐라 불러? 염색 체. 자, 그래서 분열을 할 때는 염색체 형태로 변하고 그래야지만 유전 정보가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 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핵형하고 핵상 내용인데 여기다. 자,
내용인데 이것도 잠깐 볼게. 자, 이거 중학교 때 안 배운 내용이라 너네가 좀 알아야 돼. 자, 거기 밑에 핵형부터 잠깐만 보자. 핵형이 뭐래? 염색체, 외형적 염색. 체세포에 들어있는 거기 줄. 염색체 수, 모양, 크기 같은 염색체의 특징을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핵형. 핵형. 자, 그러면 핵상은 뭐냐? 핵상은 염색체의 숫자를 중심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얘는 숫자만 중요하게 보는 거고 핵형은 모양까지 봐주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같아도 예를 들어서 염색체가 사람이 몇 개지? 너는 23개밖에 없니? 네. 23쌍. 23쌍, 46개. 그치? 사람은 몇 개야? 46개야.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감자도 46개야. 그러면 염색체 수가 같다라고 해서 우리 같은 생물이야? 아니요. 아니잖아. 그러면 감자랑 우리는 염색체 숫자는 같아도 염색체 뭐가 다른 거야? 모양과 크기가 다르겠지. 그래서 숫자만 가지고는 같은 생물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숫자, 모양, 크기까지 같은 걸 뭐라 부른다고? 핵형. 뭐라 부른다고? 핵형. 핵형. 그리고 핵형이 같으면 같은 생물이야. 같은 생물은 무조건 핵형이 같아야 돼. 자, 핵상은 숫자를 위주로 표현을 해주는 건데, 자, 당연히 숫자가 같으면 같은 거지만 모양이 다르면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핵형이 핵상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까? 자, 핵형은 생물 종의 고유한 특성이다. 거기 줄. 그리고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고 성별이 다르면 당연히 성염색체 구성 틀리지. 자, 남자는 뭐야? 성염색체가 XY고 여자는 XX고. 그치? 자, 이게 봐봐. 성염색체가 XY로만 표현되지 않아. ZW라는 것도 있어. 성염색체는 XY형이 있고 X0형이 있고 Z0형이 있고 ZW형이 있어. XY, ZW를 성염색체로 표현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XY형인 거야.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자면 우리는 여자는 XX, 성염색체가 동일하고 남자는 XY 다르잖아. 근데 어떤 동물 같은 경우는 남자가 동형이고 여자가 E형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E형이라는 것은 다른 모양이 다르다는 뜻이지. 그런 경우는 이제 ZW형이라고 얘기를 해줘. 이건 그냥 참고야. 너는 지금 배우지 않아. 옛날에는 배웠지만 지금은 배우지 않아. 자, 그래서 성염색체의 구성이 이제 당연히 성별이 다르면 다르겠지. 하지만 성별이 같으면 핵형이 같다. 자, 핵형 분석은 언제 하는 게 좋다? 자, 그냥 중계라고 하면 안 돼. 어떤 분열? 체세포 분열. 자, 언제? 중기 때 하는 게 좋다. 자, 전중 후 말 기억나지? 거기 표시. 자, 체세포 분열 중기. 자, 왜 중기 때 하는 게 좋을까? 염색체가 가장 많이 염색체가 가장 많이 주게 있어서. 아, 그건 여기 써 있는 거고. 중기 때가 왜 관측하기 좋아? 그치, 한 줄로 나열하니까. 한 줄로 나열하기 때문에 관측하기 편하고 그때가 우리가 가장 짧은 시기야. 그래서 관찰하기는 그때가 제일 좋다. 이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야. 됐죠? 그 뒤로 넘어갈게. 자, 사람의 염색체가 있어. 자, 사람의 염색체 여자 남자를 잠깐 볼게. 자, 1번 염색체가 지금 몇 개야? 그림을 봐봐. 1번 염색체 몇 개? 2개. 2번 염색체 2개. 이거 2개야. 한 쌍이거든. 그래서 몇 번까지 있어? 22번까지 있고 그 다음 XXXYZ. 자, 무슨 뜻이냐면은 22쌍이 뭐냐면은 상염색체야. 자, 사람의 염색체는 자, 동윤아 나 여기 나왔나? 됐어? 네. 자, 사람의 염색체는 상염색체와 성염색체로 나눠진단 말이야. 상염색체는 보통 염색체. 여자 남자 동시에 갖고 있는. 자, 몇 쌍이야? 22쌍. 22쌍, 44개. 자, 성염색체가 몇 쌍이야? 한 쌍. 한 쌍.
해서 전체 몇 개라고? 46개. 오케이? 22쌍 44개 얘는 2개 해서 46개. 오케이? 쌍하고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면 자 1번 염색체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이게 원래는 요게 이제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 해서 1번 염색체. 자 1번에서 22번까지 어떻게 순서를 정한 거야? 그냥 크기 순이야. 1번이 제일 큰 거야. 22번이 제일 작고. 알겠어? 거기 써놔. 상 염색체는 크기 순이야. 그래서 얘네를 보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하나의 염색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자 그리고 이렇게 짝이 지어진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가 뭐라 불러? 한 쌍의 염색체를 뭐라 불러? 상동 염색체. 자, 맨 위에 줄. 상동 염색체. 자, 다시 말하면 부부 염색체?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았으니까 부부 염색체야. 그렇다고 부부 염색체라고 쓰지 말고. 알지? 자, 이걸 뭐라 부른다고? 상동 염색체.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짝을 이룬 거야. 자, 그럼 여기 봐봐. 그럼 여기에 이 위치에 큰 R이 있으면 얘 동일한 위치에 스몰 r이 있을 수 있다. 맞아? 틀려? 자, 너네 중학교 때 유전 배웠잖아. 그치? 이런 거 배웠잖아. 자, 얘는 둥근 완두. 얘는 뭐야? 둥근 완두. 얘는 주름진 완두. 왜 얘가 둥근 건지 알아? 라운드잖아. 야, 그리고 얘는 무슨 완두야? 노란색, 옐로우잖아. 그게 비밀이었어. 알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이런 게 있었지? 그래서 얘가 노란색이고 얘가 녹색이었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자, 우리가 유전을 표시할 때 항상 몇 개씩 표시했어? 2개씩 표시했지? 그 이유가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짝을 이뤘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다 유전자니까 어디에 있는 거야? 염색체 위에 있어야지. 오케이? 염색체 위에.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에 큰 R이 있으면 자, 똑같이 같은 짝인 유전자는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 자, 이런 유전자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뭐라 부른다? 대립 유전자 줄. 자, 형광펜, 빨간펜. 자, 요거 확실하게 보이게 형광펜 정도 가지고 다녀줘. 자,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특정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 뭐라 부른다? 대립 유전자. 오케이? 상동 염색체의 마지막으로 위치에 있어야 돼. 왜냐면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짝을 이룬 거잖아. 그치? 대립 유전자 중요해. 그리고 염색체 위에는 여러 가지 유전자가 있어. 여러 개 유전자가 있으니까 이 염색체에 따라서 같이 움직여 또. 자, 이런 건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야. 자, 일단 알고 있으면 돼.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자, 큰알, 스몰알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같은 걸 뭐라 부른대? 호이 봐봐. 뭐라 부른대? 동형접합. 자, 큰알, 스몰알 모양이 다른 걸 뭐라 불러? 이형접합. 자, 형광펜 다시. 자, 대립 유전자의 모양이 같은 걸 뭐라 부른다? 동형접합. 다른 건 뭐라 부른다? 이형접합. 왜 말 안 해? 다시. 같은 걸 뭐라 부른다? 다른 걸 뭐라 불러? 나만 외우지 말자니까. 너네 자꾸 말하면서 외워.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 자, 다시 225페이지 다시.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 자, 상염색체는 44개, 성염색체는 2개인데 22쌍, 1쌍 개수 정확하게 딱 봐주면 되고, 자, 거기에서 핵상이란 용어를 배우다 말았잖아. 자, 핵상은 EN 아니면 N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자, 핵상은 뭐 아니면 뭐라고? 2n 아니면? n. 또 말 안 한다. 자, 핵상은 뭐 아니면 뭐라고? 2n 아니면 n. 으로만 표시가 돼. 자, 이해는 뭐냐면은 상동 염색체가 있다라는 거야. n은 상동 염색체가 없다. 없다라는 뜻이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람의 여기 보여? 네. 자, 사람의 체세포. 자, 온몸의 세포가 체세포야. 사람의 체세포는 2n이 46이야. 자, 체세포에는 상동 염색체가 있다 없다? 있잖아. 하나는 엄마한테 받고 하나는 아빠한테 받아서 짝을 이룬 이 상동 염색체가 온몸의 세포에 있다고. 오케이? 그래서 2n이 46이야. 오케이? 근데 얘가 n으로 표시가 되면 상동 염색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나 설명 없어지기 때문에 숫자가 반으로 줄어. 그러면 n은 몇 개야? n은 몇 개야? 23개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체세포는 요거야. 그러면 반으로 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생식세포야. 자, 너네 중학교 때 배웠지? 자, 아빠 있고 엄마 있어. 자, 아빠가 46개야. 엄마도 46개야, 염색체가. 근데 감수 분열을 하면 몇 개가 돼? 23개, 얘도 23개, 얘도 23개야. 그래서 얘 정자, 얘 난자야. 이 두 가지 다시 수정이 되면 어떻게 돼야 돼? 46개인 아기가 태어나겠지. 자, 감수 분해를 할 때만 숫자가 감소해. 이유는? 자손의 염색체 수가 부모랑 어때야 되기 때문에? 같아야 되니까. 반만 물려주는 거야. 그게 바로 감소 분열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2n하고 n도 그런 의미가 되는 거야. 우리 체세포에는 무조건 2n이 있어야 돼. 모든 세포가. 2n이 없으면 돌연변이야. 안 돼. 그거의 반만 형성되는 경우가 바로 무슨 세포다?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 오케이? 근데 얘는 숫자가 감소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모양이 달라진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2n, n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야. 자, 2n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상동 염색체가 있어야 돼. 그러면 n은 상동 염색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주원이 오지연 지연아, 얘 n이야 2n이야? n이야. 동윤 맞아? 맞지. 상동 염색 없잖아. 그래서 n 맞아. 근데 n이 몇 개야? n이 몇 개야? 3개야. 그러면 얘 체세포의 염색체 숫자는 몇 개인 거야? 6개겠지. 그러면 체세포가 되려면 얘가 어떻게 되면 돼? 똑같은 게 하나씩 더했으면 되겠죠? 돼, 안 돼? 돼. 그런데 문제 속에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온 거야. 얘하고 얘가 모양이 틀리네? 무슨 뜻이야? 아니야. 돌연변이는 딴 단원에서 나와. 지금 여기는 돌연변이 없습니다. 돌연변이 나오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돌연변이는 또 배워. 유전에서. 얘 돌연변이 아니야. 그럼 뭐야? 만들어지고 있는 아니야.
모양이 똑같은데 얘만 모양이 틀리네? 성냄새. 그래 X, Y라는 뜻이잖아. 성염색체. 힌트가 그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 속에서 너네가 이제 만나 볼 건데, 자, 교재 볼게. 자, 225페이지. 자, 맨 위에 이제 상과 성까지 이야기했지. 상성, 그리고 상동 염색체 이런 거 조심하고, 그 옆에 사이드 잠깐 봐봐. 성 염색체 X, Y도 상동 염색체야? 맞아. 상동 염색체 맞는 거야. 일부러 모양을 바꿔놓은 것 뿐이야. 거기 줄쳐놔. 그래서 X, Y도 상동 염색체로 간주해야 된다. 대신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성 염색체로 봐야 돼. 얘가 두 쌍이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한 쌍이 있어야지. 그죠? 그리고 옆에 사이드 잠깐만 보자. 주위에. 자, 핵형 분석으로 알 수 있는 거와 없는 거. 자, 핵형 분석을 하게 되면 염색체의 수 모양을 관측할 수 있지. 크기도 관측할 수 있어. 그래서 염색체의 수나 구조 이상을 알 수 있어. 거기 줄. 자, 염색체 수나 구조 이상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돌연변이를 알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사람에게 제일 많은 돌연변이가 뭐죠? 다운 증후군. 다운 증후군. 지능이 다운되어 있는 다운 증후군. 다 컸는데도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 다운 증후군. 제일 많은데 걔는 21번 염색체가 3개야. 자, 너네 그거는 워낙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써놔. 옆에 사이드에 다운 증후군. 자, 21번 염색체가 몇 개라고? 3개.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지금 21번 염색체는 정상은 몇 개야? 2개잖아. 근데 걔가 3개 있어. 그럼 다운 증후군이야. 근데 이게 다운 증후군이 사람의 돌연변이에서 제일 많이 관측이 돼. 얘네들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 외형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딱 보면 알아. 근데 초등학교 수준의 지능을 갖기 때문에 애들이 착하고 음악을 좋아하며 음악과 춤을 좋아하며 진짜로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가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건 너는 그냥 알아두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대. 혈액형, 정록생명, 아까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이런 유전병은 알 수 있어 없어? 없다. 알 수 없어. 왜냐면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자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핵형 분석을 가지고는 유전병이라든지 유전자는 알 수가 없다는 거. 되나요? 구별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핵상. 자, 핵상은 세포 하나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뭐다? 상대적 수. EN하고 N으로 표시를 하게 되고. 자, 밑에 그림을 볼게. 자, 밑에 그림을 봤을 때 봐봐. 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그렸을 때는 몇 가닥씩 그렸어? 2가닥씩 그렸지? 근데 얘는 지금 몇 가닥씩 그렸어? 한 가닥씩 그렸어. 자, 여기 보면 이 한 가닥하고 이 2가닥은 똑같은 거야. DNA 복제만 한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가닥이든 2가닥이든 염색체 하나야.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지금 염색체가 몇 개인 거야? 6개지, 그치? 따로따로 세는데 그때 여기 동그라미 있지? 여기 동그라미. 이거 묶어준 거. 거기도 동그라미 있지? 그 동그라미를 뭐라 그러냐면은 동원체라 불러. 거기 써놔. 동원체. 자, 2가닥이 있을 때 이 2가닥을 묶어주는 게 동원체거든? 자, 동원체의 개수를 세주는 게 염색체에서는 제일 정확해.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자, 왼쪽, 맨 왼쪽 이 그림을 보면 염색체가 몇 개야? 6개잖아. 그치? 6개인데 모양이 똑같은 게 한 쌍씩 있지? 그러면 2n이 6 이렇게 써주면 돼. 근데 그 옆에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면 염색체 몇 개야? 3개. 3개밖에 없어. 근데 모양이 같은 게 있어 없어? 없어. 없지? 그러면 n이야 2n이야? 네. n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몇이 되는 거야? 3. 3이 되겠지. 됐나요? 너네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 지금.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대립 유전자는 좀 전에 이야기를 했고, 자, 옆에 사이드의 중심절을 잠깐만 봐봐. 자, 중심절이 여기를 이야기하는데 약간 움푹 패여 있어. 거기에 동원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붙고 여기에 방추사가 부착이 돼. 자, 거기 표시해놔. 동원체. 자, 두 가닥을 묶어주는 곳이 바로 동원체야. 자, 그 다음 염색 분체 형광펜. 자, 여기 보면 자, 상동 염색체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만 봐봐. 자, 염색체가 자, 이렇게 한 쌍이야. 자, 한 쌍인 게 무슨 염색체라고? 상동염. 상동 염색체. 자, 상송 염색체는 요거 하나 두 개인데 한 쌍인 거야. 그치? 자, 요거 한 가닥 한 가닥을 뭐라 불러? 염색 분체라고 부른다고. 자, 다시 한 가닥 한 가닥을 뭐라 부른다고? 염색 분체. 너는 염색 분체 잘 알아야 돼. 이 염색 분체가 DNA 양에 비례해. 자, 지금 요거 한 가닥일 때랑 두 가닥일 때랑 유전 정보는 완전 똑같아. 왜냐면 얘가 DNA 복제를 한 게 얘란 말이야. 나 보이고 있어? 보이기는. 나 잘 촬영해줘. 자, 얘를 DNA 복제를 하면 몇 가닥이 된다고? 두 가닥이 돼. 한데 복제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DNA 정보와 여기 있는 DNA 정보가 어때야 돼? 무조건 똑같아야 돼. 100%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얘 정보와 얘 정보를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돼. 그리고 얘 정보와 얘 정보를 또 어때야 돼? 같아요. 완전 같아야 돼. 오케이? 요 한 가닥 한 가닥을 뭐라 부른다고? 염색 분체. 근데 요게 한 가닥 있을 때와 두 가닥이 있을 때 DNA 양은 또 틀려. 양은 얘가 몇 배야? 2배야. 근데 유전 정보는 똑같아. 그래서 염색체는 얘도 하나 얘도 하나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염색 분체라는 개념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A, B, C야. 그럼 여기도 똑같이 A, B, C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얘가 스몰 A, 스몰 B, 스몰 C야. 그럼 얘도 똑같이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 얘네끼리는 똑같고 얘네끼리는 똑같아야 돼. 자, 색깔을 구별을 할게. 자, 얘네 같고 얘네 같고. 오케이? 그지만 여기서 얘하고 얘 같은 위치에는 뭐가 존재한다? 대립 유전자가 존재한다. 같은 위치에. 상동 염색체에. 자,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 그래서 거기 나온 내용이 그 내용이야. 중간 그림이. 됐나요? 자, 그 다음 염색분체 분리줄. 자, 염색분체가 분리가 되면 똑같은 상동 염색 두 개가 들어가. 이게 가로치고 체세포 분열. 써라. 체세포 분열. 자, 체세포 분열은 세포 분열이 됐을 때 유전자가 모조리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염색 분체만 분리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상동 염색체 분리줄.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 야, 너네 봐봐. 이렇게 두 개였던 게 분리돼서 하나씩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숫자가 어떻게 돼? 줄어들지? 가로치고 써라. 감수 분열. 상동 염색체 분리는 감수 분열이야. 그러면 똑같은 염색 유전자야? 다른 유전자야? 다른 유전자야. 자, 그래서 이 교차라든지 뭐 이런 것은 뒤에서 다시 배우도록 하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하게 염색체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거야. 자, 뒤에 문제를 잠깐만 넘겨보자. 자, 227페이지 보면 3번 그림 나와 있잖아. 그치? 자, 3번 그림에 가를 볼까? 가. 3번의 가. 자, 우진이. N이니 EN이니? 응? N이야 EN이야?
N이지? 써. 그럼 나는 이 2N이지? 그러면 가는 N이 몇이야? 4. 나는 2N이 2 4. 어. 그러면 같은 생물이야? 다른 생물이야? 다르잖아. 염색체 숫자가 틀리잖아. 염색체 숫자는 2N일 때 같아야 돼. 가는 N이 4니까 2N은 몇이 돼야 돼? 8이 되겠지. 자, 그 다음 페이지. 228페이지. 이런 거 다 외워야 된다는 소리야. A는 뭐야? DNA. 유전자 아니야, DNA야. 유전자라고 하려면 이렇게 특정 부위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 자, B는 뭐야? 뉴클레오솜. C는 히스톤 단백질. D는 염색체. 그 다음 E는 동원체. F하고 G는 염색 분체. 여러분, 요거 익혀와. 자, 그다음 페이지. 자, 대표자료 분석. 자, 대표자료 분석 229페이지. 핵형과 유전자 구성. 자, 이 그림을 잠깐만 볼게. 이 그림. 자, 이제 이런 그림을 너네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을. 자, 가가 N이야, EN이야? N이야, EN이야? 야, 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N이잖아. N 써, 빨리. 나는 N N이지? 짝이 있냐 없냐를 봐야지 두 가닥인지 한 가닥인지 보면 되냐? 선생님 너무 못생긴 얼굴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데?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다를 봐봐, 다. 자, 다는 N이야, EN이야? EN이지? 짝이 있는 애들이 보이지? 따로따로 봐야 돼. 동원체 따로따로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나 좋아. 색깔이 나와 있네. 그치? 그리고 라를 봐봐. 라는 지금 N이야, EN이야? EN이지? 자, 다하고 라를 딱 비교했을 때 Y가 보이네, Y. XY의 Y가. 그치? 거기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자, Y 어디니? 다에 그 위에 쬐끈한 빨간 거, 그치? 딱 보면서 보였잖아, 지금. 얘하고 얘는 지금 짝이 맞는데 얘하고 얘도 짝이어야 되는데 얘 지금 크기 틀리잖아, 위에 있는 게. 그럼 얘가 뭐겠어? 성형 Y잖아, 표시. 그러면 이 빨간 애들이 성염색체겠네. 알겠어? 이렇게 찾는 거야. 성과 상도 찾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그리고 이렇게 찾으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 N, EN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됐죠? 자, 뒤쪽도 다 그런 내용이야. 자, 그런 내용인데, 자, 문제가 조금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고, 자, 뒤에 보면, 자, 실력 문제 보면은 3번 문제 보면 DNA의 상대량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 자, 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자, 숙제를 실력 문제 말고, 숙제를 232페이지 14번까지 내줄게. 거기까지 표시. 거기까지 먼저 풀고 다음 시간에 체세포 분열하고 감소 분열을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실력 향상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왜냐면 DNA 양이 나오기 때문에. 됐죠? 스톱.